네, 종전과 정전. 이 두 단어 차이는 모음 하나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격변의 한반도를 살고 있는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또 세계사에서는 대단히 큰 차이죠. 주말 내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미 그리고 귀국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발빠르게 비핵화 교류 확대 등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남북미 셈법에는 종전선언이라는 공통 분모가 뚜렷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눈과 귀가 다음 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 싱가포르로 향하고 있는 것도 그것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북한의 문을 열고 교류의 시대를 열었던 1차 남북 정상회담의 핵심 역할을 하셨던 분이시죠.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연결해서 이 관련 이슈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박지원입니다. 예, 지금 어디 계세요? 네. 여보세요? 네, 현재 지금 계시는 곳이 어디시죠? 네, 목포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유, 많이 선거 운동 지원 유서 때문에 바쁘시군요. 네, 목이 다 샜습니다. 예. 자, 선거 관련 이슈는 뭐 좀 말미에 좀 몇 가지 여쭤보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 저희들이 좀 주제를 쭉 끌어가고 있는 것이 종전 선언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트럼프 대통령에 전달이 됐고 거기에서 또 이 같은 얘기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이번에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미 성과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트럼프 대통령께서 상당 부분 김정은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고, 네네. 심지어 최대 압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 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이 대북 강경파였던 펜스 부통령이나 볼턴 네. 안보보좌관을 배석시키지 않은 점, 예, 예. CBID 용어도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큰 문제를 전부는 아니더라도 한두 개라도 풀면 세계 평화에 기여를 한다. 네네. 이런, 자주 만나자. 신뢰가 정착되면 북한이 핵을 가질 필요 없다라는 김정은의 제안에 대해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많이 받아들였고, 이례적으로 김영철 부위원장을 80분간이나 면담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빅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빅딜이 있지만은 12일 서명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 여러 번 만나자. 또 여러 번 만나도 좋지만은 그 뒤에는 반드시 비핵화가 있어야 된다. 네네. 하는 지금까지의 트럼프 발언에서 상당 부분 유화적 제스처를 보냈고 거듭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을 많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는데, 네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예.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네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아주 커다란 그 친서의 그 봉투가 일단 그 화면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봉투 안에 담겨 있는 친서의 내용이 방금 전에 언급하신 종전 선언과 연관된 뭐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던 것일까요? 글쎄요, 월스트저널 보도 같은데 인용해서 보도되는 거 보면은 예. 그러한 얘기도 나와 있지만 그 친서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얘기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네네. 그 큰 봉투만 보더라도 역시 북한의 그 제스처를 볼 수 있는데, 예, 어떻게 예. 됐든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이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네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이게 지금 북미 회담의 중요 의제로 다뤄질 거란 전망을 그냥 상식선에서는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쪽의 역할 어떻게 연결이 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종전선언을 만약 싱가포르에서 한다고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싱가포르에 가실 수 있지 않느냐. 네네. 라는 그런 보도가 나옵니다만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안전운전하고 있는 것을 높이 예. 평가합니다. 예.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이 예측 불가능한 분들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모든 영광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드리면서 우리는 남북 교류 협력 평화를 또 비핵화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계시는 것을 다시 한번 높이 평가합니다. 예. 실무선에서의 그 주요 키롤을 담당하고 있는 서훈, 김영철, 폼페이오 뭐 이런 사람들 간의 그 종전 선언문의 초안 정도는 나와 있다 이런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가능한 얘기인가요? 글쎄요, 그 세 분 트리오들이 협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면은 성공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분들이 합의한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을 것을 한다고 그러면은 만약 회담이 실패하거나 또는 합의해서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분들의 책임도 굉장히 수반되지 않겠어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그 세 분들이 물론 조율을 하고 있고 그 트리오가 나서는 것이 성공의 길이지만은 종전선언 같은 것은 아마 세 분 사이에는 어느 정도 논의가 돼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단합니다. 네. 그 아침에 제가 그 외신 그 들어온 거를 지금 살펴보니까요. 그 레리 커들러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현재 대북 제재는 매우 엄격하고 강하게 가동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대화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분위기도 좋은 것 같은데 실무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여전히 예전과 다를 바가 없구나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것은 뭐 그냥 전략적인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건 전략적이고 네네. 지금 현재도 북한을 제재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 아니겠어요? 네네. 그렇지만은 저는 김정은 위원장도 대화기관에는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강력한 대북 제재를 발표하면서 해상 봉쇄를 얘기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그걸 실시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가 낮은 단계의 모라토리움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예. 거듭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최대 압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 네네. 라고 했기 때문에 백악관 경제보좌관의 말씀은 그냥 현재 진행하고 있는 네네. 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 정도의 발언 아닌가 짐작합니다. 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러면 국내에서도 말이죠. 그 의원님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언급한 내용이십니다만 불필요한 미군 철수론 나와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셨어요. 뭐 같은 그 입장에서 그러한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네네. 통일이 되더라도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동북아 세력 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 예. 그 후 제가 8월 달에 평양을 방문할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중요한 발언이니까 물어보아라. 네네. 해서 김정일 위원장한테 물었더니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네네. 북한은 유훈 통치 아니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 위원장은 김일성 주석 아버지로부터 북미 관계를 개선해서 체제 보장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유언이었고 예. 또 김정일 위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얘기도 했을 겁니다. 네네. 북한에서도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 왜 불필요한 얘기를 우리 국내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주한미군은 주둔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런 논쟁을 만들 필요 없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이게 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한반도 그 정치 상황 연결해가지고 지방선거와 연결한 해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그 종전 이슈가 여당의 지방선거를 돕는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어느 정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호남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거의 100% 가까운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예. 97, 8% 이렇게 보내는데 그게 대북 정책
이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안전 운전하고 있는 것, 그리고 적폐청산 네네. 이런 것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국 어디든지 9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좋은 결과가 있다고 하면은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목포에도 내려가 보시니까 피부에 와닿는 분위기이신가요? 그렇다면? 그렇죠. 뭐 아무래도 어렵지만은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네네. 목포는 우리 박홍렬 시장이 평화민주당인 민주평화당인데 지금 한 너도 차례 언론사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10%포인트 앞서고 있어서 예. 조심스럽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어제 전북을 가보더라도 약간의 민주평화당 바람이 또 불기 시작하기 때문에 네네. 나머지 9일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뭐 전반적인 그 분위기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돌풍이 야당 텃밭까지 그냥 거의 돌풍처럼 휩쓸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건 뭐 태풍이, 문재인 태풍이 불어대는데요. 1년 넘게 이렇게 불어대니까 네네. 원래 태풍은 강하지만 길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1년 넘는 문재인 태풍에서 다른 당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네네. 특히 뭐 전국적인 현상이고, 아무리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그 여론에 의해서 캠페인 지휘를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이미 뚝은 무너졌다, 이렇게 봅니다. 방금 언급하신 홍준표 대표가 지방선거 유세 안 하기로 했다, 잘한 결정이라고 보시는지요? 잘했지만은 그건 이미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미 뚝은 무너진 거예요. 예, 그렇다면요. 이왕 말씀하신 김에요. 앞으로 그 6.13 그 이후에 정계 개편, 변화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예상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미 대전시장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단일화했습니다. 네네. 지금 서울에서도 김문수, 안철수 두 후보가 단일화 얘기하는데 저는 단일화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예, 예. 이 보수 야당이 살기 위해서 단일화 통합의 길로 간다고 하면은 진보 개혁 세력도 그대로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민주평화당과 민주당이 통합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우리 민주평화당은 통합보다는 서로 민주당과 협치를 해서 대북 문제나 적폐청산은 함께하고, 네네. 지금 현재 민생 경제가 아주 어렵거든요. 네네. 이러한 문제는 비판적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평화당을 지키면서 호남의 가치와 호남의 발전을 책임져 나가는 그런 정당을 타방할 것이고, 뭐 잘 얘기된다고 하면은 지방선거 후에,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12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만은 네. 다 이긴다 하더라도 과반수가 안 됩니다. 네네. 민주평화당의 도움 없이는 국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협치, 또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통합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연정의 길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연결해서 알아봤습니다.